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요령있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훈입니다. 우리 이제 2025년 5월에 시행된 이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우선 간단히 이제 총평과 비슷하게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조금 간단히 한번 해보자면 우선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쉽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위권 혹은 중상위권 해가지고 조금 성적에 등락이 있는 친구들은 좀 체감하는 난이도보다 더 많이 틀렸거나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문제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막 평이하지 않거나 뭐 난도가 대단했다라는 지문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까다로웠겠다 싶은 게 지문마다 조금씩 있어가지고 아마 시간 관리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시험이고요. 그래서 평이한 것에서 꽤 그래도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문이 아싸리 쉬워버리거나 이거는 완전 편하게 풀 수 있어 하는 세트가 사실 비문학에서 하나 혹은 문학에서 하나 이렇게만 있어줘도 학생들이 시간 관리에 되게 많은 여유를 느끼거든요. 근데 딱 이거는 통으로 다 괜찮았겠다 하는 그런 작품이 혹은 그런 지문이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해서 변별력이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시간 관리 혹은 이런 것들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비문학 독서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같은 선택 과목 이 순서대로 이제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 당연히 선택 과목 같은 보는 친구들은 물론 이걸 문제별로 따로 골라서 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걸 통으로 해설 영상을 통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은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만 이제 찾아가셔서 타임라인 찾아가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 독서 영역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독서로는 사실 늘 그렇듯 크게 특징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 관리 측면에서 내가 조금 빠르게 읽어서 급하게 읽어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어도 난도 자체가 사실 독서 영역 중에서 독서로는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요. 독서로는 따로 말씀드릴 문제가 크게 보이지 않아서 한번 넘어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 9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4번에서 9번 지문이 문제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6번과 그 다음 8번에서 오답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는 6번 문제 유형이 사실 가나 지문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즉 이 유형 자체가 우선 난이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지문 자체도 사실 아주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문예술에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는 대체로 어떤 거냐면 이미지가 딱 잡히지 않아. 즉 너무 추상적이거나 굉장히 그 철학적인 내용들 중에서도 내가 딱 명확하게 이해가 되거나 이미지로 직관적으로 딱 올 게 있고 아니면 이게 생각보다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이게 뭔 소리야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지문들이 있을 텐데 사실 해당 지문도 난이도가 쉽다 하는 지문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가나 지문을 전부 다 100% 소화를 해줘야지 6번 같은 문제 유형을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이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표현들이 굉장히 좀 이제 관념적인 표현들이 많죠. 아무래도 철학 지문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역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보기와 연결해가지고 선택지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번과 8번이 조금 어려웠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6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번 문제 유형은 가의 쇼펜하우어와 나의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겠대. 그럼 선택지를 보시면 뭐 쇼펜하우어는 뭐뭐에 동의한다, 뭐에 동의하고 뭐에 동의하지 않다 이거를 보실 때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하냐면요. 이 문제 유형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형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저라면 가나 지문이 둘 다 해당되는 문제지만 가를 읽고 먼저 가와 관련해서 이제 동의하겠다, 동의하지 않겠다를 먼저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나 지문을 읽고 나를 따로 판별할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같이 해가지고 선택지마다 맞나 아니냐를 확인을 하려고 하면 정신 사납거든요. 이 유형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하냐? 가를 읽고 가가 이제 결국에 입장에 대해서 판단한 것, 즉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다잖아요. 그래서 가를 읽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의 쇼펜하우어 입장에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를 읽고 가브리엘의 입장에서 얘네들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 즉 OX를 먼저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 중에 빠르게 골라주는 게 가장 현명한 문제풀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 중에 얘가 이제 가나 유형에서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그 다음에 문제 해설을 따로 해드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문제풀이 방식대로 가지문과 관련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먼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나지문 관련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지문의 쇼펜하우어의 입장에서 한 번씩 가봅시다. 기억, 모든 인식은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애초에 우리 쇼펜하우어 앞에 딱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선 쇼펜하우어는 그냥 표상이라고, 세계는 나의 표상이래. 그쵸?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실제를 판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린 그 뭐다? 감각으로 그게 객관화된 어떤 그것만 판단할 수 있지, 그걸 이해할 수는 없다. 감각으로 느낄 수만 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쇼펜하우어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이제 여기서 표상이란 얘기를 하면서 충분 근거율에 따릅니다 하면서 얘는 개개인의 인식 원리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개개인의 인식 원리라는 것은 개인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소리겠죠? 라는 점에서 개인이 이런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다. 개개인의 것이니까 당연히 달라질 수 있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 문단 보셔서 그 표상과 관련된 이 문단에서의 이해 있죠? 그것만 가져가 주시면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기억이 괜찮다, 동의하겠다 라고 잡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뒤에 니은 같은 니은도 바로 가시면 세계의 본질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성으로만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아니지, 우리 1문단에 딱 뭐라고 때리고 있어요. 이성주의 철학자들과 쇼펜하우어의 대조 지점이 1문단, 즉 쇼펜하우어의 화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다 세계를 인식하는데 중요해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아니래. 이성은 그냥 두뇌작용이고 본질을 이해할 수 없대. 우린 그냥 감각으로 경험만 할 수 있대. 그쵸? 우리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면 감각 경험은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는 이성으로 이거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 그냥 두뇌 그거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쇼펜하우어 입장이죠. 그래서 우리 1문단 화제 잡는 부분만 보셔도 사실 니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입장에서 니은을 반대할 거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 디귿도 갑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되며 실제는 이해할 수 없다. 네, 우리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의 정확한 입장이죠. 우리는 그냥 실제에 대해서 감각, 객관화된 거를 감각할 수만 했고 그 실제인 의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딱 쇼펜하우어의 입장이 정리된 문장이겠죠. 그래서 디귿이 동의합니다 라고 보셔야겠고, 우리 리을,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대상은 원자로부터 비롯된 물질로 물리적 법칙으로만, 당연히 우리 이성 이걸로 부족하고 우리는 그냥 감각 경험으로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아니겠다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게 우선 가지문을 읽고 해결을 해주셔야겠어요. 그 다음에 나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가브리엘이 말하는 신실제론을 봐주시면 되겠고, 신실제론을 쭉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딱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 그거잖아요. 관념론자들이 정신이 메인, 자연주의자들은 객관적 어떤 대상이 있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다라고 봤는데, 그렇게 하나하나의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본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비판을 하면서 가브리엘이 입장을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마지막까지 읽으시면 결국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장이 존재하고 그게 다 동시에 주어졌을 때, 여러 개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논리적 어떤 고민을 했을 때 우린 진리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그러기 때문에 왜 이제 우리는 진리일지 그런 게 딱 주어졌을 때 사실이고 사실이 참일 때 진리까지라고 닿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의미장은 여러 개가 있을 때만 그걸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까지로 여러분들이 나지문을 잘 이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브리엘의 입장을 보면, 우선 첫 번째, 개인이 현실을 이해하는 원리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대상 영역에 대해서 여러 의미장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 그랬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 역시 가브리엘 입장에서 괜찮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니은, 본질은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이성으로만, 우리 아까 뭐라고 했어? 애초에 가브리엘 논의 자체를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성주의자랑 그다음 관념론자들 있죠? 이제 관념론자들과 자연주의자들, 너네 하나만 선택하는 거 잘못된 거야. 여러 의미장이 같이 있을 때 우린 진리에 도달할 수 있어. 가 얘네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이란 말이 당연히 말이 안 돼요. 그거에 비판으로 애초에 논의를 시작했던 거예요, 가브리엘은. 그 다음에 우리 디귿도 바로 이제 보시면 이제 모든 경각은 감각하는 세계에 한정되며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양한 의미나 어떤 다양한 의미장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즉 감각한다에 한정된다라고 보면 안 되겠죠. 의미장이 다양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과와 관련돼서는 좀 제껴주셔야겠다.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물리적 법칙으로만, 의미장 여러 개라는 어떤 그거 다 공존할 때만 진리치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본질에서 논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가브리엘은. 사실 같은 근거를 해가지고 니은, 디귿, 리을이 다 가브리엘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OX를 판단하면은 이제 선택지에서 4번 고르
묻는 거는 그냥 경우의 수 보는 거니까 우리 그렇게 풀어주셨어야 됐겠고요. 그래서 지문이 어려울수록 그 다음에 정보가 이제 많을수록 그 다음에 이런 유형이 어려울수록 하나씩 처리해 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대충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나 지문 분리해가지고 OX 판단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다까지 말씀을 드려서 6번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원래 보기 딸린 문제는 언제나 본문이랑 보기랑 어떤 걸 연결할 수 있을까를 같이 봐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기 해석을 먼저 하고 선택지로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기 해석을 먼저 하면 한 원시 부족에는 아이가 홀로 밀림에서 사슴의 뿔을 구해야 전사로 인정받는 풍습이 있다. 매일 사슴뿔을 손에 쥐는 상상을 하던 족장의 아들은 깊은 밤 홀로 밀림에 들어갔다. 길고 단단한 뿔이 난 동물을 보고 라면서 우린 감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막 쇼펜하우어도 그렇고 다 무슨 얘기 나왔어?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 나왔죠. 보는 건 시각인 거니까요. 네. 이걸 뭐 표상이랑 연결할 수가 있겠죠. 사슴이라고 생각한 그는 그 동물을 사냥해 뿔을 잘라왔지만 아침이 돼서 보니 착각하고 흉물인 노룻뿔을 가져왔음을 알았다라고 하네요. 결국 전사가 되지 못했지만 뿔에 이름의 첫 글자를 새겨 축하했다. 라고 어떤 이제 의미까지 창출되어 있는 것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뭐 이런 정도는 뭐 의미장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이런 해석, 본문이랑 어떤 걸 연결할 수 있을까? 보기 해석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를 봅니다. 우리 1번에 가의 쇼펜하우어, 우리 1, 2, 4번 같은 경우 1, 2, 4, 5는 쇼펜하우어 관련해서 선택지를 고려하는 거니까 먼저 그 나눠서 봅시다. 1번 쇼펜하우어는 아들이 착각한 사슴과 아침에 노루의 뿔을 본 것 모두 아들이 표상한 것으로 보겠군 이라고 하는데 결국에 뭐예요? 아들이 착각한 사슴, 즉 원래는 노루였겠죠? 근데 우리가 시각으로 받아들인 이미지를 통한 떠올리는 이미지, 감각 경험을 통해서 떠올리는 이미지를 표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쇼펜하우어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한 거, 노루 본 거 역시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까 노루에 뿔이 익었어. 이걸 확인해 보니까 오케이. 다 감각으로 됐으니까 우리 1번 선지, 표상이라고 해당하는 거 괜찮겠죠? 설명하는 거. 2번 가이 쇼펜하우어는 보기에 홀로 밀림에 들어간 아들과 아들이 가져온 노랫뿔은 의지가 객관화된 정도가 다르다. 우리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실제는 의지인데 우리가 이제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게 객관화된 의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객관화된 의지의 그 정도가 다르니까 이제 감각하는 게 달랐겠죠? 그래서 객관화된 정도가 다릅니다라고 해석하는 거 여기서 타당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은 이제 쇼펜하우어와 달리라고 되었기 때문에 쇼펜하우어와 다른 내용이 즉 이게 내용이 안 맞아야 돼요. 아들의 상상 속 사슴의 뿔과 착각한 사슴을 모두 실제로 보겠군. 우선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실제는 우리가 실제로 얘네를 보지 않겠죠. 네, 실제로 보지 않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 쇼펜하우어와 달리라는 점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나는 따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우리 5번에 이제 가의 쇼펜하우어는 이제 부족의 흉물인 뿔과 아들의 첫 사냥을 축하하는 뿔을 서로 다른 실제로. 우선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실제가 아니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우선 5번인 거를 가져가 줄 수 있어야겠거든요. 네. 그 다음에 나까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나의 가브리엘의 3번 선지 아들이 가져온 뿔에 아들의 이름을 새긴 것은 이제 진리인지 판별이 가능하다. 우리 진짜로 어떤 그 뿔이랑 그 다음에 이제 축하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어떤 그런 의미장이 여러 개가 중첩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의미장이 여러 개가 있고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면 진리로 넘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3번 타당한 해석이 타당한 추론이 되겠죠. 반응이 되겠죠. 4번 가시면 나의 가브리엘이 착각한 사슴과 사슴의 뿔 상상 속과 착각한 거 모두 실제. 네, 여러 가지 의미장으로 봤을 거니까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도 맞겠다 해서 정답 5번인 거. 네. 이제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실제 의미장이 각각 있을 거라기 때문에 다른 실제로 각각을 봤겠죠. 네. 하지만 이제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보지 않았을 테니까 달리랑 그 쇼펜하우어가 바뀌어야겠죠. 5번 선택 정답이 5번인 거까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 지문인데 네,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철학 지문이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우리 뒤에 지문은 이제 과학기술 지문이 먼저 나왔어요. 네, 기술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진동을 없애는, 감쇄하는 우리 그 내용이었는데
우선 12번을 같이 볼 거예요. 지문 자체가 어려웠냐?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크게 어려웠냐 하면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지문이 가장 좀 간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워낙 이런 유형을 3점짜리 과학기술 문제를 날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려고 말씀을 이제 같이 보는 건데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냐? 문제를 보면서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과학기술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수업 때도 실제로 뭐 고온, 캐리온, 독서에서도 항상 가르치는 건데 제일 과학기술 지문이 필요한 거는 뭐냐? 바로 이미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나 그림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될 내용을 줄글로 때리고 있으니까 정신이 사나운 거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점에서 줄글로 나와 있는 게 내 머릿속에 영상화로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필요하면 손으로 메모를 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물론 이해가 잘 되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제가 물론 저는 이게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라서 머릿속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유독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다, 이미지화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저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 바로 우리 볼게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있죠. 여기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이 기술이 일어나는지 응답인식 과정과 관세 제어 과정을 순환하며 이루어진다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일련의 과정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간단히 물론 저는 머릿속으로 했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이렇게 손으로 가시적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바로 가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가속도 감지기 제어기 감쇄기에서 응답인식 과정과 감쇄 제어 과정을 순환하며 이루어진다. 먼저 응답인식 과정부터 얘기를 하네요. 응답인식 과정은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진동 상태를 가속도 크기로 창출하는 겁니다. 라면서 진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한쪽으로 움직인대요. 그럼 먼저 가속도 감지기죠. 우리 가속도 감지기가 이제 내부에서는 특정 진력을 가진 질량체가 질량체라는 애가 있나 봐요. 특정 질량을 가진 질량체가 관성에 의해 건물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에 힘을 가한대. 그럼 만약에 건물에 이 방향으로 진동이 가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힘이 가서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반대 방향으로 앞전 소자에 그거를 걸 거래요. 앞전소 힘을 가할 거래요. 우리 그렇게 하고 이렇게 힘을 받은 앞전 소자에서는 전압 미안해 번개 모양인데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전압이 생기대요. 네, 전압이 발생한대요. 이때 발생한 전압은 크기가 매우 작아서 왜곡이 일어나기 쉽다라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체 전원을 지닌 제어기에서 제어기라는 애가 새로 등장하네요. 자체 그거를 지닌 이거는 사실 명확히 진짜 실제 기술이랑 이미지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 줄글로 나와 있는 것과 부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언어 논리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제어기에서 가속도 감지기로 전류를 보낼 거래. 여기로 보낼 거래요. 우리 여기로 전류를 보내서 이제 가속도 감지기에서 발생한 전압을 증폭시켜서 수신하게 된대요, 얘가. 라는 이런 과정을 하나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걸 토대로 건물 가속도 크기를 산출합니다가 첫 번째 응답인식 과정이었고 다음 문단으로 감쇄 제어 과정은 이 과정에서 산출한 가속도 여기 증폭해서 해서 얘는 그 가속도 산출할 거라 그랬죠? 산출한 가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 진동하는 것을 열 에너지로 바꿔주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진동이 줄어들겠죠? 지진 났을 때. 우리 해서 진동을 줄이는 과정이다. 감쇄기 나오죠. 네, 이제 감쇄기라는 우리 감쇄기에는 자기흡연 유체가 들어있는 밀폐된 원통 실린더 안에 내부 벽면에 밀착해서 양쪽 끝을 완복하는 이동하는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대요. 이제 딱 우리 피스톤 그 주사기 같은 거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국 이미지를 잡으시면 원통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피스톤이 있을 거래요. 그렇죠?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이 있고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 가늘고 긴 구멍이 그럼 여기에 이렇게 가늘고 긴 구멍이 피스톤에 이제 뚫려 있을 거래. 해서 이제 건물이 진동하면 피스톤이 건물의 운동 방향으로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건물의 운동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피스톤이 끝으로 밀려날 거고요. 그렇죠? 운동방향으로 이동하고 그럼 이때 피스톤이 이동하는 쪽 실린더 공간에 있던 자비유변 유체는 액체겠죠. 우리 얘는 밀어내는 압력에 의해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이것에 의해
이 방향으로 유체가 흘러가겠다. 그쵸?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우리 그 반대쪽으로 이동하며 마찰을 일으키고 이 마찰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됩니다. 까지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머릿속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힘들 것 같으면 실제로 메모를 하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난이도나 여러분들의 독해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1년의 과정을 거치시면 사실 12번은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우선 바로 보시면 우리 12번 보시면 감쇄력이 지금 반대 방향인 거 괜찮을까요? 를 생각을 해볼게요. 방향이 반대인 거. 즉 얘를 축을 기준으로 S축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반대인 것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가보면 이제 1번 선지부터 건물의 진동이 시작될 때 가속도 감지의 질량체가 앞전 소자의 힘을 가한 방향은 아까 이렇게였잖아. 진동은 이렇게 그 반대로 가한다 그랬어. 질량체가. 우리 얘는 A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과 반대겠군. 우리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걸 반대로 넘기면 되니까 이건 그대로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그대로 리버스 안 하고 그대로 보면 됩니다. 얘는 이 방향이었고요.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었잖아요. 서로 반대네. 괜찮죠? 그럼 우리 2번 선지. B에서는 반대 리버스를 해줘야 돼. B에서 피스톤이 이동하는 방향은 그렇다면 피스톤 이동 방향은 이렇게 리버스로 가져야 되니까 이 방향이겠네요. 우리 얘는 D에서 자기유변 유체가 D는 리버스하지 않은 상태. 이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니까요. 0 위에 있기 때문에 D에서 자기유변 유체가 자기유변 유체 같은 경우는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리버스하지 않았을 때 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둘이 똑같다 해서 2번을 골라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도 간단히 가면요. C부터 D 사이에서 자기유변 유체의 점성은 우리 감쇄력과 그 점성의 그 비례관계도 지금 문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맞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D와 E 사이래요. 우리 바뀌어졌어요. D는 이 0 위에 있고 얘는 0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사이에서 제 여기는 감쇄기로 전류를 보내지 않았겠군. 우리 이 사이에서는 왜 떨어지겠어요? 전류 안 보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맞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5번 선지 역시 보시면 E에서 가속도 감지기 내부의 앞전 소자에 발생한 전압의 값은 A일 때보다 작아졌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우리 E에서는 이 마이너스로 빠졌고 그 다음에 A일 때 위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 전압에 따라서 그 전압의 크기와 그 반비례 혹은 비례관계 전부 다 비례관계로 나와 있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때 떨어지겠죠. 걸린 전압이. 네.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다라는 거. 사실 이 과정 잘 잡으시면 그러면은 사실 스무스하게 풀리는데 내가 빠르게 읽고 싶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하지 않고 그냥 줄글만 대충 훑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 대가리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에 힘 쓰시고 문제는 빠르게 가는 게 맞아요. 네. 우리 그렇게 12번까지 풀어주셨으면 됐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에서 17. 사실 세 지문이 원래 인문예술 가나 지문, 그 다음에 사회 지문 하나, 과학기술 지문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독서로를 제외하고 나오게 되잖아요. 세 세트가. 세 세트가 난이도가 약간 좀 다른 경우가 꽤 있죠. 근데 뭐 하나가 되게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주로 있는데 제가 원래 그래서 어려운 지문 하나를 그냥 본문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는 식으로 원래 제가 해설 강의를 구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문학은 문제가 안 풀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문 독해가 안 됐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지문마다 문제 좀 어려웠을 것 같다는 걸 갖고 온 이유는 세 지문 세 세트가 난도가 비슷하다고 전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14, 17번 이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경제 주체들 어떤 경제 이론과 관련된 경제학 이론인데 얘가 과학기술 지문보다는 난이도가 지문 자체는 조금 있고요. 근데 문제 난이도는 좀 낮은 것 같고요. 해서 밸런스가 좀 맞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예술 지문이 인문예술을 편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점에서 조금 상쇄가 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난이도는 좀 있다고 보여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셋의 밸런스가 비슷하게 좀 유지가 돼서 뭐 한 지문을 아싸리 날리는 느낌보다는 학생들이 좀 여러 지문마다 한 문제씩 혹은 두 문제씩 막 이렇게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문예술은 편해하는 좀 쉬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난도가 좀 있다 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사회 지문과 과학기술 지문이 조금 비슷한 난도로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보면 이제 여기 사실 이거는 그냥 그 기회균등성이라든지 아니면 가중치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면 되는데 사실 세 번째 문단을 읽고 네 번째 문단에 나온 시뮬레이션 즉 예시 문단이잖아요. 네 번째 문단이 그 문단이 좀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단으로 연결하는 게 정보를 그런 점에서 좀 까다로우겠으나 문제는 사실 조금 비교적 좀 쉽게 풀 수 있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기 해석을 하면 문제는 바로 풀리거든요.
우리 지자체 ABC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상수도를 건설하려고 한다. 지자체 A가 이제 A는 1구간만 얘만 필요하고요. B는 1, 2 필요하고요. C는 1, 2, 3 필요하대요. 네. 해서 이제 이때 건설 비용은 이렇습니다까지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A는 사실 가장 간단한 거고 A는 조금 필요하고 B는 2개 필요하고 C는 3개가 다 필요해요. 네. 이럴 때 협력을 하면은 조금 이제 비용이 좀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기회균등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그래서 선택지를 바로 보시면 지자체 ABC가 모두 참여하여 형성된 각 연합들의 가중치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보시면 모두 참여에 한 가중치는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그 가중치는 전부 다 똑같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래서 1번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2번도 가시면 우리 A, B, C의 순서로 형성된 연합의 경우 C의 한계 기여도는 우리 보면은 얘가 먼저 만들고 얘가 먼저 만들고 얘가 먼저 얘가 그 다음 이렇게 이 순서대로 말 그대로 만든대. 그럼 얘가 필요한 거 거에 지었어. 그럼 얘가 필요한 것 중에 1은 이미 얘가 지어줬으니까 2만 하면 되는 거고 얘 입장에서는 1, 2, 3이 다 필요한데 3만만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그런 점에서 당연히 C의 한계 기여도가 B의 한계 기여도보다 적겠죠. 네. 우리 그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 왜 맞는지 보시면 우리 ABC의 셰플리 값을 모두 더하면은 총비용, 원래 총비용이 셰플리 값 다 더하면 같아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문장으로. 그래서 3번도 괜찮고 4번 가면은 B, A, C 순으로 형성했대. 우리 그러면 이제 B, A, C 순서면은 여기까지는 다 만들어졌어. 그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해서 여기서 22억이 빠진 8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해서 이제 4번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B, C, A래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이 순서대로 했어. 그럼 B가 1, 2를 만들 거고요. C는 3만 추가로 만들면 되는데 A는 1만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따로 할 게 없어요. 네. 해서 이제 비용 분담하지 않는 지자체가 따로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2번인 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비문학 영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문학 같은 경우도 본문이 조금 까다롭나 싶으면 선지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선지 중에서 이건 조금 거슬렸겠다 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합니다. 물론 선지가 진짜 난도 높은 문학인가요? 라고 봤을 때 대체로 문학은 사실 어느 정도 내가 좀 학습을 했다. 중상위권 이상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본문 자체에서 힘을 엄청 힘들어하기보다 선지가 조금 헷갈렸어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점에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문학은 아무리 어려워도 막 정보 자체가 눈에 안 들어가 시간만 여유롭게 있다면 충분히 쓰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본문이 늘기 때문에 대체로 문학이 어렵다 하면은 선지가 엄청 까다로운 걸 텐데요. 사실 선지가 대단히 까다로웠냐는 아닌 시험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본문은 꽤 까다롭거나 좀 그럴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선지가 대단히 까다로운 시험이냐 해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학 난이도가 엄청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상위권을 제외하고 좀 중위권에서 약간 점수에 등락 있고 흔들리는 친구들은 역시 선지에서 조금 헷갈릴 문제가 몇 개가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걔네들을 한번 조금 위주로 가보려고 하고요. 우선 첫 번째가 고전소설 세트가 나오는데 사실 고전소설 세트는 같이 볼 문제가 따로 안 보입니다. 우선 본문은 조금 시간을 들였어야 됐을 것 같아요. 등장인물이 많고요. 인물관계가 조금 복잡하고요. 네. 그런 점에서 조금 시간을 좀 써서 꼼꼼하게 읽어주셨어야 됐는데 선택지 자체의 근거는 본문만 제대로 보이셨으면 너무 어렵지 않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예규의 문제에서 따로 특색이 있는 건 없어서 고전소설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 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별곡을 한번 먼저 보신 적이 있는 친구라면 학습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라면은 좀 어렵지 않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우리 나지문 같은 경우도 수필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시간만 제대로 들여서 글을 읽으셨다면. 네. 근데 26번이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가 관련해서 가를 읽고 먼저 처리를 하시면 당연히 고을을 바라보면서 충효도 갖추고 연료도 많다는 것은 그 지역 풍속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연히 1번 너무 당연히 맞고요. 이거 안 헷갈려요. 2번 배를 띄워 노령연으로 내려가니 하면서 비친다. 네, 우리 가가지고 주변 경관 감상하는 어떤 자연 경관 보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2번이 괜찮다는 것도 바로 보여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가면 수령이 돼서 유풍을 가르칠까 교화를 이끌까 했던 것은 직무 생각하는 건 맞죠. 물론 이미 너무 잘 돼 있어서 이제 좋지만 어쨌든 그거는 본인의 직무인 거니까요. 수령으로 간 거니까.
해서 4번에 가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5번 선지도 보시면 선정에 힘쓴다, 이제 임금께 메인맘 잊지 않는다 라는 점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직책으로서 어떤 사회적 책무로서 존재하는 그런 것도 본문에 나와 있구나. 보기 그대로 끌고 내려오시면 가 관련해서 다 괜찮다라는 걸 터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와 관련해서 뭐가 틀린 건지를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우선 3번 선지부터 보시면 글 자체보다 명성에 따라 글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것은 우리 원래 글 자체 본질을 봐야 되는데 사람이 이거 누가 썼냐 그 누가 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이름에 따라서 유명한 사람이 썼다면 좋은 글처럼 보이고 이름 없는 사람이 썼다면 안 좋은 글처럼 보이고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 맞으니까 3번 괜찮아요. 그다음에 정답은 4번이 될 텐데 왜 그러냐면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몸이 떨린다가 부정 상황을 느끼는 것도 맞고요. 그 행위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 내용상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소 자신을 돌아보면 몸이 떨린다는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 몸이 떨렸던 이유는 뭐냐? 자기가 출세하지 못하고 변변치 않은 사람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치가 떨렸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자신을 반성하고 나 앞으로 더 잘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주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몸이 떨린다? 이거 부정 상황에 대한 행위인 것도 맞고요. 이게 표출되는 것도. 그 다음에 명예 추구하며 살아온 자신을 반성하면서 나 성찰하는 내용이 주제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해당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4번으로 고르셔야겠다. 그래서 좀 언어 논리적으로 좀 꼼꼼하게 안 보시면 그러니까 본문과 보기 그다음에 선택지의 그 삼위일체 있죠. 그러니까 얘네를 언어 논리적으로 좀 꼼꼼하게 안 보면 좀 힘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26번 같이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있는 현대소설 세트 같은 경우 네, 보면서 약간 리얼비 눈물 났잖아요. 네. 이렇게 물론 되게 제 수업을 많이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그러니까 제가 물론 되게 행복하게 그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지만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게 자랐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보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야. 항상 이게 부모님 이야기 좀 시험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원래 진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웃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 있죠. 약간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부모님 얘기만 나면 눈물이 나요. 예. 근데 어쨌든 굉장히 되게 몰입하면서 봤던 어떤 작품인데 본문이 안 읽힐 건 역시 보기를 통해서 먼저 주제를 먼저 잡으셨으면 사실 내용 파악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본문이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 29번은 사실 별건 아닌데 혹시나 어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으려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애들이 이거 가지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약간 이런 느낌의 문제여서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우리 29번 위클의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우리 1번 선지부터 가면요. 김은 춘수가 원고를 쓰기 전에 미리 주는 건 어려운데 라면서 거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좀 써보고 갖고 와라. 그래야 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내용 일치상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2번 중학동 어떤 친구의 집에서 다른 사람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있어갖고 머쓱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안 가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인은 이거가 그러니까 내용상 헷갈리기가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가 어디 갔을까요? 이렇게가 헷갈릴 거거든요. 3번이랑 5번 선지 4번이 맞는 것까지 너무 어렵지 않지. 처방전에 언제부터 아팠냐라고 이제 하니까 언제부터 아팠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밤부터라고 하니까 막 처방을 썼다며. 그럼 맞잖아요. 네, 1, 2, 4를 제끼는 건 어렵지 않고 물론 당연히 3번을 고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엥 하고 5번을 고른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내용을 그냥 빠르게 훑어 시선으로 확인하는 단순 내용일치 문제다 보니까 빠르게 훑어갖고 시선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안 거치셨으면은 3번을 이제 3번이 정답인 걸 못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자신의 집을 나선 춘수에게 다시 오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다시 오지는 말아주오 제발 하는 소리 같아서 즉 춘수 입장에서 다시는 돈 빌리러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들린 거야. 자기가 지금 비굴하니까 저 사람이 또 보자라고 하는 게 심사가 꼬여서 그렇게 들렸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지 실제로 주인이 이제 다시 오지 말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또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읽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게 괜찮다라고 그냥 빠르게 넘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오지 말라 달라고 한 적 없어요. 주인이 그냥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럼 5번이 왜 헷갈릴 것 같냐라고 했다라는 것은 설사가 나더니 이질이 되는 듯해서 마늘즙 좀 먹었더니 괜찮은 듯 하나 아직 덜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 이질이 낫다라는 단어를 혹시 몰라서 이걸 고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네. 이질은 말 그대로 감염이 됐다라는 거예요. 더 어떤 그런 질병 증상이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1차성 어떤 질환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 계속 아파서 마늘즙 먹었더니 좀 나은가 싶은데 아직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의사가 호의로 이제 약을 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게 바로 보이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네. 물론 바로 보였다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29번 봐주시면 되고 현대시 같은 경우는 우선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의미 하나하나가 해석될 만한 본문은 아니어서 가나 지문이 사실 요즘에 문학이 워낙 어렵게 나오는 추세라서 지문의 시어 식구 하나하나를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100%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본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작품들이 현대시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 점에서 언어 논리로 조금 보기랑 선택지를 그다음에 본문을 같이 보면서 좀 잘 봐주셔야 되거든요. 해서 33번과 34번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33번부터 바로 가면 우리 A가 이제 고향으로 간다 가 작품에서 세월이 흘러 나 또한 흘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세월 말고도 나도 흐른다 1번 너무 괜찮죠. 이건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하는 건. 그 다음에 B 가면은 이제 나와 있는 게 없는 고향이라 사뭇 그리워서 내가 간대. 그럼 없는 고향인데도 너무 그리워서 나는 잃어버린 고향에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사뭇이 굉장히 사무치게 지금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것도 타당하게 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 D, E는 나 작품을 보시면 되는데 C에 어떤 황혼에 물들며 서 있어야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보면 재와 흙이 섞여가는 길 위에서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 황혼에 물들어야 하는 이유 자체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나는 이제 길을 잃은 거야.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게 다 잃었으니까 난 이제 도대체 어떤 황혼에 있어야 하지? 라고 그 어떤은 이 자체에 대한 내가 황혼에 이제 왜 이래야 되냐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걸 잃었기 때문에 방황하는 표현이 이제 나는 어떤 황혼이 있어야 되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들어야 하는 이유 자체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떤 황혼이어야 되는가라는 길을 잃은 거라고 보셔야 돼서 3번을 골라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번 같은 경우는 역시 사실 3번을 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속어법으로 이제 3번에 확신을 못 가졌어. 그럼 4, 5번을 같이 보실 거잖아요. 그러면 D에 이제 그들이 급하고 바쁘게라고 나와 있는 게 D가 그들이 호박덩굴마저 걷어내리고 총총히 사라졌대. 이 총총히라는 부사어의 의미를 모르면 4번을 골랐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5번이 괜찮다는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너는 또 어떤 누추함에 뿌리를 내리니? 라고 되어 있을 때는 또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다는 괜찮은데 아마 이거에서 망설이셨으면 여기서 흔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막 총총 이런 얘기 하잖아. 인사할 때. 네, 난 이만 총총 안 쓰나? 네. 그래서 우리 이거 바쁘게 사라졌다라는 표현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거 맞고요. 그래서 우리 얘가 틀렸습니다라고 골라내 주실 수가 있어야겠다. 네. 근거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푸실 때, 국어 문제 푸실 때 시험 볼 때는 빠르게 푸시는 게 맞는데요. 굉장히 그 문제 풀고 나서 사후의 분석을 빡세게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이게 객관식이다 보니까 내가 흔들렸는데 혹은 속어법으로 두 개 중에 흔들렸는데 운이 좋아서 하나를 맞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근거를 딱 못 내리고. 네, 그런 점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네,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번 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34번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선택지 하나씩 근거 좀 잘 잡으셨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1번 선지부터 바로 보시면 이제 눈 감아도 다가온다 라는 거는 기억이 계속 떠올립니다. 1번 당연히 주제랑 부합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 2번 그리움을 캐러 간다는 나 이제 그리움을 캐러 말 그대로 그리움 때문에 간다라는 걸로 연결하면 되니까 목적이다? 타당하죠. 그 다음에 가와 관련해서 5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끝내 잃어버려 없는 고향이라는 점에서 과거에 살던 공간이 이전과 달라졌다. 네, 보기에서 그대로 끌고 내려주면 돼요. 타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해서 보면 3번에 때 묻은 벽지를 정겹다고 말했던 나에 대해 누군가의 관한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모습을 성찰한다.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 선택지만 보면 안 돼요. 본문을 같이 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군가의 관한을 필요로 했던 반성과래. 그럼 성찰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타당해요. 네. 그 다음에 언제나 그 해당 부분 선택지만 보고 푸는 게 아니라 본문이랑 같이 보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4번 가시면요. 침대에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는 것에서 앞으로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침대에서 몸을 눕히고 살면서 낮은 잠자리를 기웃거리
던 나는이잖아요. 네. 결국에 과거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성찰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일했었던 거에 대한 이제 성찰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4번이 틀렸습니다. 라고 곤란해 주셔야겠어요. 그래서 5번에 나 역시 그냥 보기 있는 주제 그대로 끌고 오시면 타당한 해설인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통 과목 문학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고 난이도가 뭐 대단했냐 하시면 그건 아니지만 조금 이런 게 거슬렸거나 이런 게 좀 오답 있을 수 있겠어요 하는 포인트들 조금 짚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